자, 이번에는 어, 코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소한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멘트 다는 법, 두 번째는 크롬 개발자 도구, 세 번째는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웹사이트, 서비스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멘트 다는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HTML 태그가 있죠. 근데 여기 태그 잘 쓰고 있다가 여기 회색으로 뭔가 표시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CSS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타일 태그 안쪽에 있는 CSS 코드도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시작할 때는 괄호하고 느낌표 대시 대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CSS 부분은 살짝 다르고요. 이 코드는 이 코드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코멘트를 써놓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컴퓨터가 볼 수 없도록 하고 사람만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부분이에요. 이런 코멘트, 추석 처리를 해놓는 이유는 진짜 설명을 해놓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코딩을 막 하다가 고치는 작업에서 특정 부분은 작동하지 않고 또 다른 부분만 작동한 채 코드가 실행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작업, 이 CSS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놓으면 원래 여기 디자인 싱 안에 있는 이 포스터, 이 img 태그의 스타일링을 가운데 정렬하는 것을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 거는 그냥 설명을 써놓기 위한 부분입니다. 코드를 처음 본 사람도 이 div 태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람한테 직접 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멘트를 다는 방법. HTML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김새를 가지고 코멘트를 써주면 됩니다. 괄호 해주고 느낌표 대시 대시 쓰고 싶은 내용 그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요. 코멘트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저는 단축키를 많이 누르는데 컨트롤 그리고 슬래시를 누르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되고요.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슬래시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코멘트 처리하고 싶다. 그럼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스타일 시트에 뭔가 있다 쳤을 때 여기 CSS 코드에서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 포스터 태그 뭔가 하기 싫다 하면은 컨트롤 슬래시 해주면 됩니다. CSS 경우에는 슬래시별 별 슬래시로 붙이고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미 설명이 되었지만 CSS 부분은 아까와 다른 방식으로 슬래시별 별 슬래시 이런 방식으로 코멘트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컨트롤 L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N 누르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된다면 그냥 단축키를 누르세요. 자, 이번에는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한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검사, 인스펙트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이런 개발자 도구가 보이게 될 텐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 요소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는 어떤 스타일이 입혀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라인헤이트, 그러니까 줄 간격은 200%, 폰트 사이즈는 12, 지금 현재
쓰여져 있는 폰트는 무엇이고 등등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드를 바꿔서 이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바꾼다고 해서 이 웹사이트가 바뀌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테스트를 해보는 목적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이런 그냥 웹사이트가 있다 치고요. 이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럼 검사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는 저희 바디 태그, 뭐 헤드 태그 이런 거 썼죠? 그런 부분이 일단 가려져 있긴 있고요.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바디 태그가 궁금한데 헤더 부분이 보고 싶어요. 헤더 부분 안에 뭐 컨테이너가 있고 타이틀 부분이 있고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img 태그인데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누르고 나서 이 요소를 직접 가져다 보면은 이 요소가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지 밑에 이 부분에서 알려줍니다. 다른 부분도 볼까요? 여기 선택하면 아, 여기구나 이걸 알려주고요. 이 부분의 스타일은 어떻게 입혀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너비는 150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 그리고 보더는 0, 뭐 폰트는 이런 걸 쓰고 있다, 폰트 사이즈는 이런 거다 라는 예시입니다. 하나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p 태그 쓰여진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있는데 현재 폰트 사이즈가 10인데 그냥 궁금하니까 높여볼게요. 자, 제가 위로 올렸어요. 키보드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폰트 사이즈가 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1픽셀이라고 제가 바꿔봤어요. 20픽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RGB 이렇게요. 그리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색깔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스타일링을 바꾼 게 영원히 남아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지만 이 코드를 한번 바꿔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원본 파일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footer라고 있는 부분, div 태그 부분이 여기 덩어리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컨테이너가 있고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뭐 이걸 클릭하고 해당 그림을 선택해도 되고 뭐 엘레멘트라는 부분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요소들을 보면 된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부분에서는 이 마진, 뭐 버튼, 텍스트 얼라인, 폰트 사이즈 등등의 매우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css stylist.css 파일의 7번째 줄에 요게 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크롬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이 웹사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이 웹사이트 안에 있는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이걸 그대로 따다가 만드는 것을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margin, border, padding, 그리고 너비, 높이 등등에 대한 요소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무튼 스타일 요소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뭐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이건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코드를 막 짜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이 태그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냥 구글링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뭐 없애거나 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문장으로 굳이 쓸 필요 없이 CSS 텍스트 데코레이션 A 태그 같은 것을 검색을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여기일 거예요. www schools 일 것 같거든요. 어디서 운영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웹 개발과 관련된 설명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고 이 요소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그 예시를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때는 가장 많이 써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는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서비스 링크가 나온다면 거기서도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태그의 밑줄 없애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구글에 한글로 A 태그 밑줄 없애기 라고 해도 충분히 다양한 한글 자료들이 나올 텐데요. 뭐 영어로는 get rid of underline 그리고 A tag 이렇게만 치게 되면은 주로 영어로에서는 이 스택 오버플로우 링크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굳이 영어로 찾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더 최신의 자료와 더 많은 자료가 영어로 이렇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굳이 잘할 필요가 왜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컴퓨터 언어를 스스로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우면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코드펜은 아까 설명 이미 드렸고 숙제를 저희가 이미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이 했던 작업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Explore, Pens, Project 등등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업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다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을 테지만 영감을 받기 위해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 소개해드릴 사이트인데요. 이건 HTML 문법 유효성 검사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HTML 코드를 짰을 때 문법상 오류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류가 조금 나도 이 HTML 언어는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좋게 해석을 해서 알아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 유효성 검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HTML 파일을 올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검사를 해주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그 HTML 코드를 여기 업로드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틀렸는지 지금 알려주는데요. 뭐 첫 번째 줄,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이 틀렸는데 HTML 코드를 어떻게 써라. 여기는 뭐가 틀렸다. 여기는 뭐가 틀렸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의 그 영어만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이번 거는 엔티티 코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엔티티 코드라고 하면은 여기 링크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엔드 표시, 큰 따옴표, 뭐 카피라이트 심볼, 여기 레지스터드 됐다는 심볼, 트레이드마크 심볼 등등등 이런 마크를 써보고 싶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저희가 HTML 코드상에서 이런 그 특수 문자를 맘대로 썼을 때 컴퓨터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코드상에는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HTML 문서상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넣자고 생각을 해봅시다. 꺽쇠 표시는 보통 태그를 시작할 때 흔히 많이 쓰는 표시잖아요. 근데 실제 화면상에 이 꺽쇠 표시가 표현되도록 하려면 그냥 이걸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걸 넣을 수도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오류를 막기 위해선 이렇게 엔티티 코드를 써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여기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저희가 이 따옴표를 쓰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 따옴표요. 그러면 HTML 코드상의 H1 태그 안쪽에 이 큰 따옴표를 끝과 끝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엔티티 코드에서 이 따옴표를 찾고요. 따옴표를 한번 볼까요? 요거 또는 요런 걸 썼네요. 그쵸? 요거를 실제 따옴표 대신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컴퓨터가 나중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 따옴표의 모양으로 해석을 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여기다가 따옴표를 넣게 되면 그 부분이 특수한 코드를 위한 부분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코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는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라운드X라는 회사 웹사이트예요. 어,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 다녔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보게 됐는데 저희 학생들이 참고하면은 좋을 법한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 HTML 그리고 CSS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요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저도 가끔씩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요. 예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뭐 팀 소개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저희가 방금 배웠던 것 중에서 이 화살표를 대신해서 이 화살표라는 것을 표현한 엔티티 코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엔티티 코드 중에서 찾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넣겠죠. 코드상에는. 그리고 빈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는 이렇게 이렇게 엔티티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Non-breaking space의 약자인데요. 그냥 화면에 빈칸에다가 스페이스바를 탁탁탁탁 친 다음에 HTML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요 공간, 빈 공간을 처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둘 다 한번 해보세요. 빈칸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엔티티 코드로도 한번 해보시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으로 학생들이 저희가 모든 이 코드를 다 배운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Join us, proceed to Kakao Carrier page and browse all the open positions at ground X라는 이 설명 부분, 그리고 여기 박스 쳐진 버튼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예시는 여기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만든 것들이 배운 것들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과제로 내주진 않겠지만요. 여기 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요 모양을 비슷하게 할 수 있을지 CSS 코드뿐만 아니라 CSS, HTML 코드 같이 넣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